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필터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 마이크로스트립 솔로를 이용해서 구현되는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다단 임피던스 솔로를 이용한 제역통과 필터, 그다음 병렬 스터브를 이용한 대역통과 필터, 결합 솔로를 이용한 대역통과 필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단 임피던스 저역통합 필터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로페스 필터가 되고요. 이렇게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입력 포트, 출력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임피던스와 낮은 임피던스를 갖는 전송선로가 반복되어서 구현됩니다. 그래서 다단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해석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전송 선로들이기 때문에 전송 선로에 대한 ABCD 전송 행렬을 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전송 행렬에 대한 ABCD와 등가 회로를 우리가 원래는 직렬 인덕터와 병렬 캐패시터로 앞에 전송 선로 파트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위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T형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변환하게 되면 결과는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T형 등가회로에 대한 ABCD 파라미터를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 하나의 전송선로를 직접 변환한 전송선로와 등가회로를 이용한 전송 행렬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A 항목에 대한 결과가 같다와 C 항목에 대한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간단하니까 B를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항을 계산을 할 때 X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B 값을 여기다 추가하게 되면 전송 선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X를 다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필터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송 선로를 짧은 길이 약 4분의 파장 또는 위상이 90도보다 짧은 길이인 경우와 높은 임피던스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X 값은 높은 임피던스니까 특성 임피던스가 높은 값을 갖고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탄젠트 대신 그대로 이 베타 L로 근사화 되겠죠. 그래서 얘는 ZH의 베타 L로 근사화 되고요. B, 서셉턴스 값인 B 값은 ZH 특성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분모가 매우 큽니다. 분모가 매우 크고 베타 L이 짧기 때문에 분자 사인 베타 L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수분에 매우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 짧은 길이와 높은 임피던스의 조건에서는 리액턴스는 값을 가지고 서셉턴스는 값이 없다라고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은 짧은 길이와 낮은 임피던스인 경우입니다. 수식은 같고요. 그 상태에서 임피던스가 낮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임피던스도 작은 값, 이 길이도 작기 때문에 둘의 곱은 더 작은 값으로 가겠죠. 그래서 0으로 근사화 되고요. 서셉턴스 값은 분모가 낮은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분모가 작고 분자도 작은데 둘 다 작기 때문에 제로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길이와 낮은 임피던스에서는 리액턴스는 제로로 근사화되고 서셉턴스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길이와 높은 임피던스인 전송선로는 직렬 인덕터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짧은 길이와 낮은 임피던스는 병렬 커패시터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직렬 인덕터와 병렬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로페스 필터, 저역통합 필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 살펴봤던 이제 정규화된 원형 필터 소작값 K로부터
필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X인 경우 베타 L, B인 경우 베타 L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전기적 길이는 오메가가 오메가 C, 차단 주파수일 때 계산되는 값이기 때문에 오메가에 오메가 C를 대입하면 전기적 길이 베타 L은 이와 같이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설계 이론을 살펴봤고요. 예제를 통해서 직접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 주파수가 2.5GHz 그리고 4GHz에서의 감쇄 특성 20dB인 다단 임피던스 제어통합 필터를 설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높은 임피던스는 120ohm을 가정하고 낮은 임피던스는 20ohm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0.5dB 리플을 갖는 체비셰프 필터를 따져보면 이와 같이 차단 주파수와 감쇄 특성을 확인하는 주파수를 확인해 보면 0.6이 되고요. 0.6일 때 20dB 하는 게 2차, 3차, 4차인데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체비셰프 필터는 홀수 차수인 경우에 입력과 출력이 임피던스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면 가능하지만 체비셰프인 경우는 가능하면 홀수차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5차를 예를 들었습니다. 5차 값에 해당하는 각 정교화된 소자 값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고요. 앞에 살펴봤던 계산 수식을 통해서 각 단의 길이, 그럼 첫 번째 단은 0.711 라디안, 그 다음에 0.492는 두 번째 단 길이, 세 번째는 1.057 라디안 길이, 이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높은 임피던스는 125ohm인데 이 조건에 맞춰서 확인해 보면 0.167mm고 낮은 임피던스는 5.5mm 정도의 이제 폭을 갖습니다. 길이와 폭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와 같이 저역통합 필터, 로페스 필터 특성을 가지게 되고 4GHz의 차단 특성도 20dB 이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영상에 살펴봤던 LC를 이용한 럼프 엘리먼트를 이용한 필터와 비교 값입니다. 유사하게 가는데 LC를 이용한 파란색 결과는 쭉 아래로 떨어지면서 로페스 필터 특성이 계속 유지되는데 다단 임피던스 선로를 이용한 경우는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선로의 길이가 4분의 파장, 즉 위상 90도보다 짧아져야 되는데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길이는 전기적 길이는 길어지게 되겠죠. 물리적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선로가 인덕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캐패시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는 LC를 이용하는 게 맞지만 인덕터나 캐패시터가 정밀한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듬성듬성 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인덕터 캐패시터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올라가면 인덕터가 인덕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생성분들이 있어서 틀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는 이론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실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또 RF 대역에서는 로페스 필터 구현할 때도 이와 같이 스텝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많이 로페스 필터를 많이 구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병렬 스터브를 이용한 대역 통합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송선로를 이용한 공진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전송선로의 가장 대표적인 공진은 단락된 4분의 람다 병렬 스터브 또는 개방된 오픈된 4분의 람다 병렬 스터브입니다. 단락된 4분의 람다 병렬 스터브를 살펴보게 되면 구조는 이와 같고요. 결과를 보면 S11이 공진 주파수에 빠지고 S21은 통과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단락된 4분의 람다 병렬 스터브는
병렬로 연결된 LC 병렬 공진 회로여서 대역 통과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오픈된 4분의 람다 병렬 스터브는 특성을 보면 S21이 해당 공진 주파수에서 차단이 되고 나머지 주파수가 통과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개방된 4분의 람다 병렬 스터브는 병렬로 연결된 직렬 공진 특성을 갖는 대역 차단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대역 통과 필터를 설계할 거기 때문에 전송선로에서는 단락된 4분의 람다 병렬 스터브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스터브를 이용한 대역 통과 필터는 단락된 이제 4분의 람다 스터브를 규칙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간격은 약 4분의 람다 간격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단락된 병렬 스터브는 병렬 연결된 LC 병렬 공진 회로와 같아서 대역 통과 특성을 갖는다고 이제 앞서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역 통과 필터는 병렬로 연결된 병렬 LC 공진기와 직렬로 연결된 직렬 LC 공진기가 반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병렬로 연결된 4분의 람다 단락 스터브를 반복해서 놓게 되는데 이때 하나는 병렬 LC 공진기를 대체하고 또 하나는 직렬 LC 공진기를 대체해야 됩니다. 병렬 회로를 어떻게 직렬 회로로 바꾸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게 인버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살펴보면 병렬 스터브를 가지고 구현한 병렬 LC 공진기를 인버터를 거쳐서 보게 되면 직렬로 연결된 직렬 LC 공진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병렬 스터브들을 하나는 병렬 LC 공진기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번에 있는 병렬 스터브는 인버터를 이용해서 직렬 LC 공진기로 변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적으로 병렬 공진기, 직렬 공진기가 반복해서 나타나도록 이제 구현이 됩니다. 요를 이제 어드미턴스 인버터 또는 J 인버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4분의 람다 전송선로를 가지고 하면 요 J 인버터에 4분의 람다 전송선로를 넣게 되면 병렬 LC 공진기와 4분의 람다 전송선로는 직렬 LC 공진기처럼 보인다. 등가적으로 라고 합니다. 또 다른 거는 이렇게 파이 형태로 캐패시터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캐패시터는 보통 회로 이론에서 보면 마이너스 C는 인덕터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 마이너스 C는 이 구성되어 있는 병렬 LC 공진기 중 C 캐패시터의 값을 요 마이너스 C만큼 빼줍니다. 그렇게 구현하면 요 제 인버터 대신 요 파이 값을 넣게 되면 직렬 인덕터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병렬 스터브 캐패시터, 병렬 스터브 캐패시터, 병렬 스터브 캐패시터가 되는 거고요. 요 가운데 있는 4분의 파장 전송선로를 이용하게 되면 병렬 스터브 4분의 파장 전송선로, 병렬 스터브 4분의 파장 전송선로로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4분의 파장 전송선로를 이용해서 인버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렬 스터브들의 설계 파라미터를 먼저 계산할 텐데 기본적으로 길이가 4분의 파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현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해야 될 거는 요 스터브의 자체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스터브를 바라본 입력 임피던스는 이와 같고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리액턴스 성분을 갖도록 구현되어 있고요. 이거를 어드미턴스로 병렬 값이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로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 어드미턴스는 특정 주파수 하나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거고요. 대역 통과 필터는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대역폭 특성을 갖도록 위상값을 치환해서 어드미턴스 값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근사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터브를 이용한 어드미턴스와 병렬 LC 공진기의 어드미턴스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병렬 공진회로의 어드미턴스 값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근사화되고요. 스터브의 어드미턴스 값과 LC 병렬 공진회로의 어드미턴스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스터브의 특성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캐패시터로 계산하는 값, 캐패시터와 공진회로로 계산, 공진주파수로 계산, 인덕터와 공진회로로 또는 인덕터와 캐패시터만으로 계산되는 값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된 저역통과 필터,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차단 특성과 테이블을 통해서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수식을 유도를 하면 이와 같이 나와서 특성 임피던스와 스터브의 특성 임피던스와 테이블에 있는 정규화 값을 비교하면 이와 같이 유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인버터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병렬 회로에 대한 병렬 공진 회로에 대한 값인 거고, 이제 직렬 공진 회로에 대한 거를 살펴볼 건데, 직렬 공진 회로는 병렬 공진 회로에 대한 거를 인버터를 통해서 직렬 회로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렬 회로를 인버터를 통해서 바라본 어드미턴스 값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직렬 공진 회로로 에 대한 어드미턴스 값은 이와 같이 되는데, 앞서 살펴봤던 인버터를 통한 회로와 지금 살펴본 직렬 회로가 같은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병렬 공진 회로를 인버터를 통해서 살펴본 값과 위에서 살펴본 직렬 회로를 살펴본 게 이제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병렬 공진 회로의 인덕터 L11은 직렬 공진 회로의 L1과의 상관관계를 이와 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인버터를 통해서 단락 스터브의 이제 특성 임피던스를 쭉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론을 갖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특성 임피던스는 앞서 살펴봤던 병렬 공진 회로의 역할을 하는 병렬 스터브의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얘는 직렬 공진 회로의 역할을 하는 병렬 스터브의 특성 임피던스인데 두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병렬 스터브들의 인덕턴스는 같은 수식을 이용을 해서 각 차수별로 계산하게 되고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중심 주파수가 25GHz, 비대어 폭이 40%, 15GHz의 손실 감쇄 특성 20dB 이상인 0.1dB 리플을 갖는 체비셰프 특성을 계산하여라 입니다.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1.67이 나오고요. 1.67일 때 살펴보면 2차, 3차면 20dB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일 때 표로 0.1dB 리플을 갖는 체비셰프 필터 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요. 각각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면 첫 번째 단은 15.2옴, 두 번째 단은 13.7옴, 세 번째 단은 15.2옴입니다. 그리고 50옴인 50옴 솔로폭은 0.52, 15.2옴인 첫 번째 단의 스터브의 솔로폭은 2.73, 세 번째 13.7옴에 대한 솔로폭은 3.09mm입니다. 구현하면 오른쪽처럼 이제 구현이 되는데 특성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죠. 3차 필터이기 때문에 폴이 하나, 둘, 3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단 특성도 15GHz에서 마이너스 21.66으로 20dB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선로폭이
첫 번째 단 선로폭이 2.73으로 55의 4분의 파장이 1.78보다 훨씬 깁니다. 즉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첫 번째 단의 스터브와 두 번째 단의 스터브가 서로 겹쳐서 구현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등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로 계산해서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때는 이렇게 겹쳐져서 구현이 불가합니다. 구현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왜 이걸 했냐? 인버터 개념을 이용해서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구조를 가지고 온 거고요. 실제 특수 목적용으로는 요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선로폭을 좁게 하려면 임피던스가 높아지면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대역폭이 더 넓으면 임피던스가 커져서 구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임피던스가 낮아도 PCB 기판 특성을 가지고 이 임피던스가 낮아도 선로폭이 매우 좁은 경우는 이 구조를 가지고 구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예제는 인버터를 이용을 하면 병렬 스터브만 가지고도, 즉 병렬 공진 회로만 가지고도 직렬 공진 회로를 구현함으로써 대역통과 필터를 구현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결합선로를 이용한 대역통과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역통과 필터 구조고요. 실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선로 구조를 반복해서 놓으면서 필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결합기, 커플러를 공부할 때 이와 같은 결합선로 결합기를 공부를 했었죠. 이때 1번 포트가 인풋이고 3번 포트가 커플드 라인, 2번 포트가 메인 선로, 그 다음 4번 포트가 아이솔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2번 포트와 3번 포트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2번 포트와 3번 포트가 오픈이 돼서 1번 포트로 들어간 신호를 4번 포트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결합선로를 반복해서 놓게 되면 대역통과 특성을 갖게 됩니다. 동작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트 1에 신호가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1번 신호를 넣게 되면 이제 이론에 따라서 2번으로 가고 3번으로 가고 4번으로 갈 텐데요. 1번으로 들어간 신호는 1번은 임피던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되지 않고 2번 신호는 주 신호, 3번 신호는 결합 신호, 커플링 신호이기 때문에 C, 그리고 4번 포트는 아이솔레이션 포트이기 때문에 신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으로 간 신호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하고 오픈이기 때문에 동의상으로 반사돼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2번 포트로 또 다른 신호가 입력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2번 포트로 입력된 신호는 1번 포트로는 넘어간 신호와 동일하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V2가 돼서 계산하면 C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신호고 1번 포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2번 포트는 뭐 임피던스 매칭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또는 오픈이기 때문에 다 되돌아와서 출력이 없고요. 3번 포트는 아이솔레이션 관계이기 때문에 3번 포트로는 신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포트로는 결합 포트이기 때문에 C만큼의 결합이 돼서 넘어가게 되면 4번 포트로는 이와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번 포트가 2번 포트로 갔다가 반사돼서 넘어온 신호는 1번 포트로 다시 오고 4번 포트로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1번 포트에서 넘어온 신호가 3번 포트로 결합돼서 C만큼 넘어갔잖아요. 그 신호는 1번 포트로 다시 결합 포트만큼 C만큼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요. 2번 포트로는 아이솔레이션 관계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3번 포트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신호가 없고요. 4번 포트로는 투과되는 포트이기 때문에 1, 2번 관계처럼 3, 4번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결론이 돼요. 즉 1번 포트로 들어간 신호는
2번과 3번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반사돼서 돌아와서 결국은 1번 포트와 4번 포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전체 정리를 하면 1번 포트 신호와 4번 포트로 나눠지게 되고요. 1번 포트 신호는 1이라는 신호가 들어가서 반사되어서 돌아온 신호고요. 4번 포트는 넘어가서 투과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반사를 없애려면 이 커플 개수가 0.707 루트 2분의 1입니다. 0.707이 되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이고 2분의 2여서 1-1-1이어서 제로. 즉 0.707 정도 되는 커플 개수를 갖도록 설계를 하게 되면 반사 없이 전체가 4번 포트로 전달이 됩니다. 0.707이 보통 3dB 결합 개수인데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에서는 실제 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값에 해당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오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거는 결합 선로가 하나만 있을 텐데요. 대역 통과 필터 할 때는 그 결합 선로를 여러 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필터 설계는 여러 단에 대한 각 결합 개수를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1번 포트에서 들어간 신호가 4번 포트로 갔다가 모든 결합 개수가 다 3dB는 아니에요. 0.707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터 특성에 맞게끔 그게 달라지고, 그럼 0.707이 아니면 어떤 차수는 반사되는 1번 포트로 되돌아오는 신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가 합쳐지면 반사 개수가 없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커플러에서 봤던 이제 수식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결합 선로를 통해서 이븐 모드 임피던스와 오드 모드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결합 선로 W 간격 S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되는 수식이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식이 있다고는 하는데 교재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수식은 없고 커플링으로부터 결합계수로부터 계산된 이븐 모드, 오드 모드 임피던스와 WS를 변화를 주면서 이븐 모드와 오드 모드 임피던스를 맞춰줌으로써 WS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필터를 계산할 때는 삽입손실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결합선로 또한 인버터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선로 파이 값을 갖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의 파장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버터로 보면 인버터가 있고 좌우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그만큼의 길이를 갖는 모델로 등가할 수 있습니다. 모드별 임피던스와 J 인버터 관계를 살펴보면 이븐 모드 임피던스일 때, 오드 모드 임피던스일 때 수식이 있고요. 정규화된 소자값으로부터 이 관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 그리고 중간에 2, 3, 4, 뭐 n번째, n-1번째 단까지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단은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습니다. 첫 번째 단과 마지막 단은 같고요. 이때 보통 우리가 정규화된 소자값이 G1부터 Gn까지 계산을 했었는데 G0는 보통 1입니다. 그 정규화된 임피던스가. 그리고 Gn 플러스 1도 표에 보면 Gn 플러스 1 값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그래서 홀수차, 체비셰프 방정식 같은 경우는 홀수차를 하게 되면 G0와 Gn 플러스 1이 항상 같게 1이 되는데 짝수창을 사용하게 되면 G0는 1인데 Gn 플러스 1은 1이 아닌 임의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테이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여기서는 결과값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제를 살펴보면 통과대역이 1.9에서 2.17, 0.1dB 리플을 갖는 5차 병렬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대역통과 필터를 이제 설계하여라 입니다. 전송선로 1.6T를 갖는 두께를 갖는 F8를 이용을 했고요. 대역폭이 0.122 대역폭을 갖고요. 0.1dB 오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을 갖고, 앞서 계산한 인버터를 살펴보면 여기 3개만 했는데 오차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는 두 번째와 같고요. 다섯 번째는 첫 번째와 같습니다. 계산을 해서 왼쪽에 테이블에 정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모드 임피던스와 오드 모드 임피던스가 쭉 나오고요. 요 W와 S는 매우 복잡한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요 값과 유사한 값을 갖도록 제가 계산을 해서 결과값만 넣은 겁니다. 넣고 이 W와 S를 가지고 필터를 구현을 하면 W가 그 결합선로의 폭, S가 간격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와 같이 오차로 계산되어 설계하기 때문에 폴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폴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역폭인 1.92기가에서 2.17까지 이와 같이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1dB 래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여기 값이 0.1dB여야 되는데 PCB 선로나 도체 손실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이 조금씩 추가되어서 삽입 손실이 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예제들과 달리 여기서는 결과만 보여드린 이유는 요거를 일일이 계산하는 게 매우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요 구조는 저도 임시로 이제 테스트할 때 많이 설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직접 설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필터 책을 찾아보시면 계산 과정들이 나와 있는 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수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필터를 살펴보았습니다.